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선갤러리 김형진입니다. 오늘 영선갤러리 미술특강 네 번째 이야기 서수영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수영 작가는 유일무이 둘이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영 작가는 한국의 전통 채색이라고 볼 수 있는 고려 벽화, 고려 불화, 조선 초상화의 큰 흐름 속에 나타난 어떤 금의 자취를 현대회화로 투영시킨 작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프로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수영 작가는 동덕여자대학에서 조형 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으로는 영은미술관, 한국미술관, 한벽원미술관, 또 성곡미술관 등에서 많은 작품 활동을 했고, 또 수상으로서는 월전문화재단 지원작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융성사업의 회화 제작으로서 심경 1, 2를 제작한 바 있고, 안견 청년작가 대상을 수상한 그러한 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수영 작가의 작품 세계는 우리가 통상 한 3기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3기를 한 1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수영의 작품 세계 1기는 91년부터 한 2002년까지의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영월의 소리, 동방의 빛, 혼무 등의 주제로 해서 한국인의 춤과 악기를 몽환적인 색채로 표현해서 화면에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영택 경기대 교수님은 현상적 모티브를 통한 사회적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또 김종근 미술평론가는 채색화에 대한 서수영의 새로운 꿈을 표현했다, 이런 글로 남겨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제일 좌측부터 영혼의 소리입니다. 저거는 한국 여인이 장구를 메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동방의 빛은 꽃 위에 그 여인이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혼무는 바로 이 김금아 씨를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영어로 소리 3는 이게 서수영 작가가 30대 이전에 그린 작품으로서 여러 가지 색이 넘나드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신비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수영 작가의 작품 2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기는 한 2003년서부터 2017년 사이의 그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황실의 품위에서 영원한 아름다움, 금난지게, 대례 등의 주제로 한국의 마지막 황실을 그렸는데, 절대 권력에 대한 어떤 부의 집중과 절제미를 통해서 고품격 예술미의 어떤 현대적인 기법으로 그린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희정 미술평론가는 금빛 상징주의와 신동양화의 조우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또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님은 권위와 신성의 이미지로 재해석해낸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시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우리 한국사 책에도 많이 나오는 고구려 벽화의 수렵도, 그러니까 그 어떤 고구려인의 기상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 배경은 서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가 이쪽에 그 사냥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포수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획 지나쳐서 돌아서서 사냥감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 밑에 있는 말은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것은 봉황을 표시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수영 작가의 어떤 대작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도 2기의 대표적인데, 첫 번째가 황실의 품입니다. 저건 왕과 왕비의 복식을 현대화시킨, 다시 말해서 실루엣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은 왕의 그 평상복이고, 가운데 두 작품은 왕과 왕비의 그 어떤 대례복을 표시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현덕왕후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조의 비위가 현덕왕후입니다. 그래서 이 현덕왕후의 왕비의 어떤 느낌을 그렸는데,
단아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황실의 품위에서 소나무를 그린 겁니다. 소나무를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을 그리면서 이렇게 변화를 줬고, 요 밑에 보는 요 검은 부분은 왕의 의자를 표시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문화예술 융성사업으로 회화를 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심경 1과 2의 두 작품이 있는데, 저 밑에도 표시해드렸지만 일반 건물에서는 4층 높이가 돼야 이 작품을 걸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미술을 재해석해서 고려 불화의 수월 관음 형상을 우주 공간과 함께 화면에 담은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영 작가는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고려 불화의 채색 기법에 우수성을 스스로 인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뒤로 채색되는 배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이 불화를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림으로 서수영 작가의 생애에 있어서도 가장 큰 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15년 영은미술관에 전시됐던 황실의 품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서수영 작가의 모든 작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실이라는 어떤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주제에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를 더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작에서 자주 등장하던 인물을 배제하고 황실 속에 다양한 사물을 주 소재로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극기 문양과 그 황실의 상징물이 어우러지면서 새롭고 독특하게 표현했다. 요거 태극기 문양이 여기는 매입니다. 서수영 작가의 작품에 가끔 매가 등장하는데 여기다 매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수영 작가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표현했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단부에도 건곤감리, 이거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붓을 그리고 싶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연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수영의 작가에서 어떤 태극문을 통해서 작품에 주된 소재가 황실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황실의 품이 2015년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그 이계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왼쪽 게 황실의 품위의 문인의 서재입니다. 대형 소나무가 등장하고,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책이 있습니다. 또 책 위에 그 권설이라는 그런 작품을 표시를 했던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권설은 어떤 지혜의 별자리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표시했습니다. 서수영 작가의 작품에 특히 리터칩 하나에 보면 6개의 권설을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수영 작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거도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황실의 품이 대형 소나무, 그 위에 거하고 거의 같은 크기가 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영선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데, 황실의 품이 금난지게라는 건데, 그 2016년 모던 아트쇼 대상을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병풍을 이렇게 펼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책가도의 형식의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낸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황실의 품이 대례는 현재 강동 성심병원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인데, 대례복을 입은 왕비의 어떤 실루엣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좀 내려놓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조그만 물고기가 등장하는데, 이건 아로나와라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아로나와는 황실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전설적인 물고기라고 합니다. 실제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한 마리에 한 1억 정도 가는 그런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작품 3기에서 살펴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때는 모란, 동백, 비해피, 다랑아리, 매화, 이 단어만 봐도 우리 가슴 설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화 등의 주제로 한국인의 정서와 감정을
석체, 돌가루 물감의 어떤 중첩으로 깊이 있는 질감을 표현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님은 매화, 아득한 피안의 향기를 찾아 떠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태호 명지대 교수님은 서수영의 금채와 매화를 품은 다랑아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서수영 작가의 넓고 정갈한 작업실을 살펴보니 고 천경자 선생이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석체 물감을 손가락으로 개면서 그 색감에 도취한 선생의 사진이 오버랩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장사후 포스트 천경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작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꽉 찬 의욕과 꾸준한 변모 시도, 그리고 쉼없는 작업 노정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포스트 천경자에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대표적인 작품이 왼쪽에 있는 다랑아리 매화를 품답니다. 저기 보시면 밖에는 검은색은 석체로 그린 그림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다랑아리입니다. 또 다랑아리 안에 하얀 부분은 가만히 보면 평상복을 입은 왕비의 실루엣을 표현한 겁니다. 잘 보시지 않는데 거기 보면 중간에 비녀도 있고 맨 위에 이렇게 첩지라는 그런 부분도 상단부에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것도 다랑아리 매화를 품다는데 요거는 나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비의 섬세한 부분을 표시했고, 요 부분은 2020년 서울 FM 갤러리에서 전시됐던 그런 작품인데 전부 솔드아웃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것은 원화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드리는데, 실제 리터치 판화를 만들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의 별자리를 표시해서 리터치 판화를 제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화단에서 활동하는 동양화 작가 중에서 미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박을 주 진료로 사용하는 작가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수영 작가의 작품들은 재료나 물성 부분에서 더욱더 독자적이고 독창적이면서도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의 주제 또한 황실인지라 처음 작품을 대하는 이들에게는 다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 깊숙이 내재된 그 의미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들과 또 먹, 석체, 악교, 금박이라는 물성 자체의 연속성이며, 그 중에서도 황실을 둘러싼 왕자, 그 다음에 서책, 모란, 궁궐 등이 어떤 그 궁궐 등의 상징물이 시공간을 초월하며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수영 작가는 작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적인 회화 영역을 넘어 동양적인 장르를 풍성하게 아우르면서 그만의 기조 방식을 묵묵히 확장해 가고 있는 작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수영 작가는 국내외 전시 때마다 어떤 수없이 많은 신문과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면서도 그 스스로 묵묵히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서를 담은 현대회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수영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선 갤러리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